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폐위된 왕의 독백. 제주도 1636년 겨울. 파도 소리가 들린다. 20해 가까이 이 섬에서 들어온 소리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진다. 아니, 시끄러운 건 파도가 아니라 내 머릿속이다. 방금 전 육지에서 온 관리가 떠나갔다. 그가 남기고 간 소식은 간단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주상께서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다. 관리는 내 반응이 이상했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갔다. 웃음이 나왔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다. 내가 예견했던 일이 정확히 일어난 것이다. 아니, 예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명나라는 이미 죽어가는 용이었고 후금은 이제 막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였다. 그 사이에서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었다. 양쪽 모두에게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것. 그런데 그 멍청한 인조일당이 뭘 했던가? 명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후금을 오랑캐라 부르며 모욕했다. 결과는 삼전도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 내가 27해 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인조는 무릎 꿇고 했다. 차이가 뭔지 아는가? 나는 전쟁 없이 했을 것이고 인조는 전쟁을 치르고도 결국 했다는 것이다. 1608년 창덕궁. 왕이 된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차갑고 무섭고 외로운 것. 아버지 선조께서 승하하셨다. 나는 왕세자였지만 동시에 왕세자가 아니었다. 후궁의 아들이었고 형들이 있었고 게다가 나를 미워하는 계모와 그 아들까지 있었다. 전하, 임해군을 어찌하시겠습니까? 대신들이 물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시험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형님, 임해군. 난폭하고 거칠고 왕위를 노골적으로 탐냈던 형님. 귀양을 보내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석 달 후 임해군이 귀양지에서 영모를 꾀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진짜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조작한 것이었을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형님이 살아있는 한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사하라. 명령을 내리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형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어린 시절 나를 업어주던 형님의 웃는 얼굴이. 왕이 된다는 건 가족을 죽이는 것이구나. 1613년 경운궁. 영창대군을 제거해야 합니다. 대북파의 수장 정인홍이 말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빛났다. 영창대군. 내 배다른 동생이자 계모 임목대비의 아들. 그리고 반대파들이 내세우는 차기왕. 나이가 얼마냐? 8살입니다, 전하. 8살. 아직 철도 모르는 아이. 전하,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들은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영창대군이 자라기 전에. 나는 눈을 감았다. 선택지는 2가지였다. 8살 아이를 죽이고 왕으로 살거나 아이를 살리고 언젠가 내가 죽거나. 정치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귀양을 보내되 엄히 감시하라. 얼마 후 영창대군이 귀양지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나는 명령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지도 않았다. 그날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었다. 왕이 된다는 건 아이까지 죽이는 것이구나. 1618년 창덕궁 편전. 명나라에서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신하들이 보고했다.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 사르후 전투에서 명나라가 대패했고 이제 조선에게 군사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의견을 들어보자. 서인들이 벌떡 일어났다. 당연히 명나라를 도와야 합니다. 제조지은을 잊었습니까?
제조 지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운 은혜. 이들은 그것만 외쳐댔다. 좋다. 그럼 자네들이 먼저 가라. 내 말에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다. 명나라는 거대했지만 이미 속은 썩어 있었다. 부패가 만연하고 재정은 파탄났고 변방은 무너지고 있었다. 반면 후금은 누르하치라는 영웅이 통일한 배고픈 늑대 떼였다. 강옥립을 불러라. 나는 조용히 명령했다. 며칠 후 강옥립 장군이 들어왔다. 충직하고 용감한 장수였다. 장군, 명나라를 도우러 가야겠소.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하지만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전황을 보고 만약 명나라가 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항복하시오. 조선의 병사들을 쓸데없이 죽일 필요는 없소. 강옥립의 눈이 커졌다. 이건 사실상 배신 명령이었다. 전하,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선택권이오. 장군이 현장에서 판단하시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우리의 적은 명도 후금도 아니오. 우리의 적은 조선이 멸망하는 것이오. 1619년 강옥립은 명나라 연합군과 함께 출전했다가 후금군에게 항복했다. 명나라는 분노했지만 조선군은 거의 피해 없이 돌아왔다. 서인들이 발광했다. 이것은 명나라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이라. 나는 웃었다. 그럼 자네들은 조선 백성 10,000명을 명나라를 위해 죽이겠다는 건가?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은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명분을 위해서라면 백성 따위는 얼마든지 죽어도 된다고. 정치는 명분이 아니라 생존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1623년 인조 반정 전야. 느껴졌다. 칼바람 같은 것이. 서인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귀, 김유, 이괄. 그들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전하, 피신하셔야 합니다. 측근이 다급히 말했다. 어디로? 강화도로 가시거나 아니면 소용없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했다. 대동법을 확대해서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 양전 사업으로 토지 제도를 정비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전쟁을 막았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다른 것이었다. 폐모, 살제, 명나라에 대한 배신. 명분을 지키지 않은 왕은 왕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외쳤다. 반정의 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창덕궁에서 조용히 그들을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칼을 든 군사들이 들어왔다. 광해군, 폐위를 명한다. 그들은 외쳤다. 광해군, 왕도 아닌 그냥 군. 나는 웃었다. 좋다. 그럼 자네들이 해보게.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전쟁 없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1636년 제주도. 그리고 지금 병자호란. 인조는 남한 산성으로 도망갔고 결국 항복했다. 삼전도의 굴욕. 왕이 오랑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다. 내가 폭군이었나? 내가 명분을 저버렸나? 아니다. 나는 현실을 보았고 그들은 명분만 보았다. 나는 백성을 생각했고 그들은 도학만 생각했다. 나는 전쟁을 막았고 그들은 전쟁을 불러왔다. 전하, 시종이 들어왔다.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67의 늙은 패왕. 20해 가까이 섬에 갇혀있는 사람.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젠가 말할 것이다. 광해군은 시대를 잘못 만난 왕이었다고. 너무 현실적이었고 너무 앞서갔고 너무 약했다고. 하지만 그는 옳았다고.
나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폭군 광해군.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진짜 폭군은 백성을 굶기고 전쟁으로 내모는 자들이라는 것을. 파도 소리가 다시 들린다. 나는 창문을 닫고 늙은 몸을 이끌고 식사를 하러 갔다. 패왕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간다. 조용히 외롭게 그리고 옳았다는 확신과 함께. 역사의 주석. 광해군은 1641년 제주도 유배지에서 67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죽은 지 380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그를 재평가하고 있다. 폭군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로, 명분의 노예가 아니라 현실의 정치가로,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 많지만 동시에 가장 유능했던 왕으로. 그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다. 왕릉이 아니라 그냥 묘. 그것이 역사가 그에게 내린 형벌이었다. 하지만 파도 소리는 아직도 제주도에 울려 퍼진다. 폐위된 왕의 목소리처럼. 나는 옳았다고.